사실 보이스 트롯 통해서 트로트 신동들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세상에 그 신동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국악신동으로 유명했죠. 9살 김태현 양에 맞아, 대한 태연 얘기를 양,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6살 때부터 판소리를 배웠어요. 그럼 그 스승이 누구냐? 중요 무형문화재 5 판소리 고바 민수자인 박정아 명창인데 네네. 최근에 이 박정아 명창이요. 유방암 4기로 암투병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네. 박정아 명창은요. 본인의 몸보다도 내가 이 태연이를 끝까지 가르치고 싶은데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본인이 암 선고를 받을 때보다요. 제자들이 떠나갈 때 더욱더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데 이런 스승을 지켜보면서 9살 태연 양이 성숙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 떠나겠다. 다 떠나도 나만은 선생님 곁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또 이 박정아 명창은요. 이제는 태연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보내주려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요. 정말로 둘의 얼마나 애틋한 아유. 관계인지 볼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들으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보다 낫네요. 속 깊네요. 진짜 태연 양 9살이라는데 아이고 세상에 저 박정아 스승님을 위해서 곁에 남아서 조그만 힘이 남아 저 암을 이겨내는데 보태고 싶다는 거요. 김태연 양이. 아우 세상에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요. 김태연 양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스트롯 마지막 무대에서요. 스승 박정아 명창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구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알아보지 않았으리.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네. 6살 때 박정자 아짜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저희 선생님이 암이랑 같이 싸우고 계셔요. 선생님이 한참 좋아지셨다가 갑자기 더 안 좋아지셨는데 선생님이 항암 치료를 받는 모습을 보고 너무 우리가 못해줬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치료를 받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이 곡 가슴 아프기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가슴이 먹먹해져서 참 저도 말을 잇기가 어려운데 최진문 교수님 마음이 참 예쁘네요. 세상에 제자들이 잘 못해서 우리 스승님이 아프신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세상에. 그러니까 9살 아이가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스승과 제자 사이에 그런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9살이면 철없는 나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혼내고 또 뭐 야단도 치고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늘 좋은 말만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 명창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칭찬을 많이 안 해줬대요. 그러니까 칭찬을 많이 안 해줘서 태연이한테 이래요. 태연아 칭찬 처음 듣지?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럴 줄 알았다면 맨날 칭찬해 줄 걸 그랬다. 너무 미안하다. 선생님이 이제 보내주고 싶어. 우리나라 음악을 지키는 명창이 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태연 양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저 잘 되라고 혼낸 거 알고 있어요, 선생님. 세상에,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칭찬 안 해주셨고 혼내셨지만 다 잘 되라고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선생님과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이 말을 들으면 저 박정환 선생님은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얘기를 전하면서도 막 감정이 복받치는데 저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정말 그 깊이 그 스승과 제자 간에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보여서 네.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박정환 선생님이 꼭 잘 이겨내셔서 그러니까요. 회복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국악을 배우던 태연 양이 트로트까지 잘할 수 있게 된 데는 바로 들으신 것처럼 이 훌륭한 스승 박정아 명창이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보이스트롯 무대에서요. 태연 양이요. 정말로 한이 맺힌 노래를 많이 불렀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사
사실 뭐 태연 양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참 보이스트롯을 보시는 분한테 많은 행복을 줬어요, 태연 양. 그런데 태연 양의 무대를 보면서 스승 박정아 명창도 참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박정아 명창 이런 얘기 하셨어요. 흥부가 한바탕 그 배우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은 5년에서 10년 걸린다네요. 어. 그렇게 그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태연이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거의 끝나간답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9살짜리가 저렇게 하니까. 네. 근데 태연 양 같은 경우는요. 병력이 짱짱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대한민국 저 춘향 국악대전 최연소 대상 받았었고요. 전국 노래자랑 최우수상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 카네기홀에서 한국 대표로 공연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한글날 그 경축식 축하 공연도 아, 그래요? 태연이가 했어요. 뭐 나이도 제일 어리고 아마 태연 양 뭐 결과보다는 앞으로가 그러네요. 정말. 밝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주. 네. 김복준 의원님이 정말로 저렇게 정세균 총리와 또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신동을 괜히 그냥 공연하게 신동이라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떡잎부터 다 신동의 그 자질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김태연 양의 그렇다면 어릴 적 시절, 아기 시절은 어땠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양 이제 눈물이 이 거치고 또 기쁜 일만 앞으로 또 펼쳐질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은 눈물로 자라는 신동 얘기하면 이 신동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아이 착한 아이 마음 아픈 아이 행복한 아이 꿈이 있는데 착한 아이 날 좀 내비둬 알았어 하는 어른 될 거야 부모님께 받은 사랑 무엇으로가 그리워 여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립니다 항상 내 맘에 당신이 있어 마음 편히 쉬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걷는 길 당신께 가는 계단입니다 아, 김복준 의원님 사실 방서희 양이 보이스트롯 무대에서는 눈물을 자주 흘려서 눈물 공주로 불렸는데 아 저렇게 웃으면서 노래 부르니까 더 예쁘네요 진짜. 예, 그 방서희 양 같은 경우는 또 놀랄 만한 게 있어요. 네. 아버지 통해서 제가 직접 얘기도 듣고 아 그랬는데 그러세요? 네. 서희는 사실은 노래방 기기 틀고 혼자서 연습했어요. 대박. 그 노래 공부를 누구한테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아, 없는 그래요?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더 신기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엄청날 거예요. 오. 지금 저 9월 달에 착한 아이로 지금 음원 발표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당신의 계단 아하. 이것도 추가로 이제 공개를 했고요. 네. 이제는 뭐 서희도 자기 곡이 있는 명백히 이제 트로트 가수로 불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하.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보이스트롯 무대에 나올 때마다 머리가 길었던 서희 양인데 지금 이 신곡 때는
단발머리란 말이에요. 무슨 사연이 있던 걸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엄청 오랜만에 왔지? 여기 이렇게 줄게. 얘들아, 너희들 보이스트로 봤어? 아 맞다, 너희는 TV가 없지? 얘들아, 내가 너희들 밥 맛있게 먹으라고 노래 불러줄게. 가려거든 먼저 가거라 세워라 약속도하구나. 야, 소랑 노래로 대화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정말 재능이 타고나는데 이제 소와 대화하는 재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서울과 정읍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네. 와중에도요. 네. 이 방앗간을 부모님이 운영을 하시거든요. 이 일손까지 도와주는 정말 효녀예요. 네. 그 와중에 이 떡을 동네에 돌리면서 일일이 요청을 받을 때마다 노래도 불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읍이 나온 트로트 요정이거든요. 네. 사실 보이스트롯에서는 안타깝게 탈락을 했지만요. 네. 이 정읍 지역에서는요. 아하. 주민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이미 정읍이 낳은 정읍의 손녀라고 합니다. 노래방 기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스승이었대요. 세상에 최진봉 교수님. 예, 이거 맞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그거 쉽지 않죠. 근데 사실은 지금 김복주님도 말씀하셨지만 트로트를 옹알이 할 정도로 태어나자마자부터 트로트를 했어요. 대박이네요. 그리고요, 3살 때 기저귀 차고 무대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본 아까 뭐 김명진 앵커도 얘기했지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네. 아주 어려서부터 트로트를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잖아요, 상금. 그걸로 노래방 기기를 샀고 와. 그 노래방 기기가 스승이 돼서 보이스트롯에 나올 때마다 그 노래방 기기만 가지고 연습을 해서 지금의 방세가 탄생한 겁니다. 네. 사실 방서희 양은요. 효심도 대단합니다. 정읍의 스타일 사실은 정읍의 딸입니다. 지금 방서희 양. 그리고 이 방앗간을 운영하시는데요. 틈날 때마다 백성문 변호사님 아버지 어머니 일손을 도와주는 모습이 또 이제 반영되면서 세상에 서희가 저렇게 또 착한 면도 있구나.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면을 보셨대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기분 좋은 웃음이요. 웃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저 아이가 얼마나 착하게 올바르게 커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모습을 쭉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사실 영상 계속 보면서 그냥 아빠 미소로 재밌게 편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세요.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요. 그 정성스레 길렀던 머리를 잘랐대요. 그런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대요. 왜? 내 머리카락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요긴하게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정말로 아깝지 않았다고. 저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요. 노래를 부르니까 이 신도 내시라고 노래 부르니까요. 그때 화면 봤는데 진짜 아주머니들이 1,000원도 주시고 5,000원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람 사는 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정을 듬뿍 받고 있는 방서희 양 앞으로 이 빛나는 무대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